안녕하세요. 아트선재센터 에듀케이터 정유진입니다. 이번 전시는 남아연 작가의 개인전 마음의 흐름으로 2020년 3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아트선재센터 2층과 3층에서 열립니다. 시간을 주제로 작업해온 남아연 작가는 2012년경부터 역사의 시간이 관통하는 신체라는 측면에서 무용가 최승희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는 아카이브에 대한 작가의 관점을 작업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전시 마음의 흐름은 남아연 작가가 지난 8년간 이어온 최승희 연구의 출구이자 새로운 작업으로 가는 입구이기도 합니다. 전시 제목인 마음의 흐름은 최승희의 안무 제목이기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했던 남아연의 2014년 작업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하여 마음의 흐름 신작을 선보입니다. 우측 벽 앞의 설치와 사운드 작업이 이번에 새롭게 제작된 마음의 흐름입니다. 최승희의 마음의 흐름은 현재 2장의 사진과 평론가의 짧은 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4년 남아연 작가는 이 제한적인 기록들을 바탕으로 무용의 동선을 상상한 6점의 드로잉을 제작하고 관객들이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당시 공연 속의 움직임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반면 이번 전시를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마음의 흐름은 2014년의 작업을 보다 큰 물리적 공간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조명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표현합니다. 마음의 흐름 바닥 설치물에 비치는 조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치 무용가가 무대 위에서 여기저기로 움직이듯이 위치가 바뀌는데요. 작가는 이를 통해 부재하는 신체와 재현 불가능한 움직임을 운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현재 제한된 기록으로밖에 알 수 없는 최승희의 무용작품처럼 말입니다. 3층에 가시면 방금 말씀드린 드로잉이 전시되어 있으니 함께 감상하셔도 좋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4개의 스크린은 사물보다 큰 이라는 작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바다를 그린 그림과 바다를 촬영한 영상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은 히로우미라는 작가의 친구와 남아연 작가가 주고받는 편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에는 바다가 많이 등장합니다. 편지를 보낸 작가의 친구는 바다 근처에 살면서 자신이 관찰했던 바다와 관련된 일상적 이야기를 작가에게 전하고 남아연 작가는 바다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했던 또 다른 예술가인 쿠르베의 파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바다를 많이 건너다니며 전 세계를 무대로 작업을 선보였던 최승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편지의 내용 중에는 자화상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작가는 인터뷰에서 외부의, 심지어는 다른 시대를 살았던 존재인 최승희를 관찰하다가도 이 시선이 다시 작가 자신을 향하여 예술가로서의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 되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칠흑 같은 밤바다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은 거울처럼 보이기도 하는 마음의 흐름 바닥 설치물과 함께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2층이 남아연 작가의 신작 2점을 집중적으로 감상할 수 있었던 공간이라면 3층 전시장은 최승희 연구를 통해 구현된 아카이브에 대한 남아연 작가의 관점을 엿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치 아카이브처럼 보이는 외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승희 아카이브와 남아연의 작업, 실제와 픽션,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시공간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대 예술가 연구가 많은 경우 그렇듯이 최승희에 대한 아카이브 또한 불완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다수의 무용 작품들에 대한 이미지 자료가 일부만 존재하거나 부재하고 또 당시 공연을 보았던 비평가의 짧은 글로만 작품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이는 아카이브 자체의 속성이기도 한데요. 남아연 작가는 이러한 부분을 부재로 읽기보다는 새롭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가능성으로 읽고 있습니다. 아카이브에 대한 남아연 작가의 이러한 관점이 전시장 곳곳에서 작품으로 드러나고 있으므로 그 점을 중심으로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3층 전시장 입구 우측에 보이는 이 영상은 세레나데라는 작품입니다. 세레나데는 최승희가 동무로 선보인 최초의 모던 댄스인데 현재 몇 장의 사진 자료들과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만일 1927년 한 예술가가 공연했던 무용에 관한 자료가 몇 장의 사진과 텍스트로 전해진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의 포즈에서 또 다른 포즈 사이에 흘러간 시간과 움직임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방식으로 그 작품을 읽어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남아연은 한정된 자료들로 남은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그 사이의 시간과 움직임에 개입하여 이를 작업으로 엮어냅니다. 최승희의 안무 속 한 장면에서 출발하거나 어떤 포즈에 이르는 과정 등 부재하던 시간 속 움직임을 남아연 작가가 어떻게 구성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좌측 벽의 사진은 에헤라 노아라입니다. 이 작품은 최승희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발표했던 조선춤으로 장사못을 입은 조선 한량의 해학적인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최승희를 일본 무용계에서 무서운 신인으로 평가받게 했던 작품이자 최승희의 유명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평가를 참고하면 일본인 무용가들에 비해 키가 컸던 최승희의 신체 조건 등에 대해 당시 많은 일본 비평가들이 언급하고 있으며 일본을 포함하여 미국, 유럽 등지에서 최승희의 작업은 이국적인 것의 아름다움으로 평가받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아연 작가는 당시 일본인 비평가를 포함하여 최승희의 스승이었던 일본 모던 댄서 이시바쿠와 같은 사람들이 최승희를 바라보던 시각, 또한 최승희와 동시대를 살았던 무용가들의 사례들까지를 모티프로 사용합니다. 최승희는 한 기록에서 서양에서 동양춤을 수입해왔다 라고 말한 바 있는데 남아연 작가는 이것이 최승희 본인을 바라보는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적 시각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에헤라 노아라를 남아연 작가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일정을 참고하셔서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둥 옆쪽으로 보이는 두 명의 퍼포머가 등장하는 영상은 습작이라는 작품입니다. 액자에는 당시 최승희가 발표했던 습작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로댕의 키스에서부터 시작된 춤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소를 전공했던 남아연 작가는 춤에서 조각적인 형태를 찾아보려는 관심을 가지고 두 명의 퍼포머에게 이러한 내용과 아카이브를 함께 전달하여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편 전시장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곡면의 벽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는 각각 칠석의 밤 아카이브와 풍랑을 뚫고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국경에 관계없이 관측이 가능하거나 이를 넘나들고 초월하는 별자리 혹은 파도처럼 최승희는 일제강점기부터 이후 월북했던 시기까지 여러 장소와 체제를 넘나들며 활동했던 작가입니다. 때때로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고 이후 정치체제나 이데올로기적 입장에 따라 최승희에 대한 해석도 다양합니다. 남아연은 각각의 개별 작품에 대한 최승희 아카이브에 부재하는 움직임이나 시간을 읽어내거나 혹은 그에 개입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 속에 파편적인 아카이브로 존재하며 평가되는 예술가와 그 작품에 대한 사유를 전개하면서 작업을 진행했으므로 이런 점을 바탕으로 전시를 감상하셔도 좋겠습니다. 칠석의 밤은 일제강점기에 최승희가 만주 지역의 일본군 위문 공연 요청을 받고 했던 작품입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7월 7석의 설화는 동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이야기인데 이 공연을 했던 최승희는 이후 한국에서는 친일 논란이 있었던 반면 당시 일본에서는 일본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예술인들의 작업에 비해 이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의 공연을 선보였다는 상반되는 평가가 있기도 했던 작업입니다. 남아연은 칠석의 밤에서 출발하였으나 남아연 자신이 만든 세레나데와 에헤라노아라를 복귀하는 칠석의 밤을 새롭게 제작하는데요. 여기서 영상 속의 드로잉은 복귀를 위한 스코어로서 존재합니다. 풍랑을 뚫고 오는 최승희가 월북한 이후에 발표한 작품의 제목으로 89년 이전까지 한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입니다. 최승희는 1958년 북한에서 조선민족기본무용이라는 무용교본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제1교포 사회에 전해지면서 지금도 일본에서 전승되고 있는 조선춤의 기본틀이 되었습니다. 남아연은 제1교포 무용교사인 이경희를 인터뷰하고
춤사위를 담는 여정을 통해 최승희의 작품이 시간에 따라 이동한 궤적을 탐색하는 동시에 역사 속에서 평가되거나 반대로 특정 체제 속에서 평가되지 못했거나 전승되는 조건이나 상황 등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자기 사진과 드로잉을 보겠습니다. 도자기는 무용처럼 누군가의 신체, 즉 손이 움직이면서 빚어진 예술 작품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물리적 시간을 담지 않은 대상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전에 만들어졌고 만드는 과정의 움직임을 현재 우리가 눈앞에서 지금 볼 수는 없지만 마치 스냅샷처럼 남아있는 지금의 모양과 이미지로 이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도자기는 일본 교토의 고려미술관에 있는 것인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것을 제1교포가 다시 수집한 것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바다를 건너간 예술작품이자 그 외관에도 배가 그려져 있는 대상입니다. 2층에 있는 영상작업, 사물보다 큰에서 언급되고 있는 배가 그려진 항아리가 이 도자기이므로 이를 참고하셔서 전시를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대기에 배를 타고 여러 국경을 넘어다니며 춤을 췄던 모던 댄서 최승희,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동시대 작가 남화연, 그리고 제한된 이미지나 텍스트로 볼 수밖에 없는 과거의 작품이 현재 우리의 눈앞에 있기까지의 물리적, 역사적 시간, 끊임없이 자전하는 지구와 그에 따라 들썩이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파도와 별자리들, 이런 식으로 2층, 3층의 여러 작품들과 아카이브 사이의 관계를 찾거나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의 흐름대로 작품을 감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이상으로 아트선재센터 남아연 개인전 마음의 흐름 전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